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입니다. AI와 협력하여 개발하기 관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AI 서비스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개발 환경에 잘 통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AI와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주제 영역에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 교수입니다. AI 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차수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AI와 협력하여 개발하기입니다. 다분히 실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기능을 정의하고 어떻게 구현할지 설계와 구현과 관련된 내용들, 설계, 기능 정의, 구현과 관련된 내용들, 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내용들, 리뷰하고 소스 코드를 개선하는 방식들, 이런 내용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여기 PDF 교재 내에는요, 간단하게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 정도의 순서만 담아놨습니다. 서비스를 기획하고 기능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좁혀서 AI와 협력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기능을 정의하는데 주제를 웹서버 로그 분석 서비스라고 한번 규정 지어 봤습니다. 주제 영역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를 기획하고 기능 정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구현하는 것도 한번 진행해 볼 것인데요. 참고로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ID 통합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취지에 맞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제가 문서를 만드는 것들을 좀 남겨놓고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PT, 생성형 AI, 채팅, 프롬프트 우리가 물어보고 협업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과 시연과 학습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때마다 결과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문서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부분들은요. 직접 GPT 엔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코파일럿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진행하는 부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중간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발생할지라도 라이브로 한번 진행하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코드가 완성이 되면 당연히 테스트 전략도 수립하고 테스트 데이터도 준비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을 순서적으로 진행하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밀당하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 코드를 생성해서 실행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역시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같이 시연하고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운영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AI도 그쵸, 모니터링도 A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코드를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스 코드가 개발이 되고 테스트가 된다고 그러면 AI와 협력해서 소프트웨어를 리뷰하고 개선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요. 즉 소프트웨어 코드 리뷰와 개선입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간 소스 코드를 리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쭉 말씀드린 이 내용들 서비스 기획하고 기능 정의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테스트 전략 수립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테스트 코드 말하는 겁니다. 리뷰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시연 과정 내에 적절히 녹여서 앞뒤로 진행해서 완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리뷰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라이브러를 바로 녹화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중간중간에 조금 좀 의도와 다른 게 나오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코딩을 연습할 때도 당연히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AI와 협력해서 그 학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질의응답하고 협업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중간중간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쭉 질의하고 협업한 내용들을 남겨놓고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코딩 부분만 라이브로 진행해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는 클라우드를 썼는데요. 그 이유가 다양한 챗GPT도 가능하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가능하겠지만 좀 이렇게 제가 제 성향에 맞는 문서를 만들고 형식으로 정리하기에는 저한테는 좀 클라우드가 적합하게 느껴져서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이게 아니라 GPT나 다른 걸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가운데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또 코드로 구체화화 해가는지 이런 내용들 흐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그 AI와 협력하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가이드해 줬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록 개발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AI와 협력해서 개발하기라는 특강의 실습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첫 번째 제품을 기획하고 요구 기능을 정의하고 다음에 설계하고 API를 정의하고 즉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끝나면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리뷰해서 코드를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방식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주제 영역은 웹서버의 로그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규정을 졌습니다. 너무 이렇게 대화가 펼쳐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단계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세부적인 항목들은 저의 관점과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AI와 협력함으로써 내가 놓친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채워 넣겠다라는,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다만 결과물까지도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을 리딩하고 있는 저 개발자가 리뷰하고 판단하고 이후에 중요한 산출물과 개발하는 가운데 중요한 내용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결과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저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마크다운은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문서 포맷 형식 중에 하나인데,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프리뷰를 하게 되면 좀 더 보기 좋은 형식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크다운에 대한 설명을 더 깊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이 부분도 검색 등을 통해서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왜 마크다운 형식으로 선호했냐면요. 마크다운도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래 한글이나 워드와 같이 그 문서 파일이 정형화된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중심입니다. 따라서 AI가 접근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활용하기에 조금 더 친화적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일단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마크다운 AI로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순수한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웹서버 로그 분석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웹서버 로그 분석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해 줬습니다. 클릭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이죠. 자, 오른쪽에 그 내용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이 보여집니다. 제시한 내용은 제품 기획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요구사항 정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 설계 단계가 있고, 네 번째,
구현 단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모니터링 단계가 있고 지속적인 개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확장성, 보안, 성능, 사용성과 같은 기능 위에 품질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기획하고 절차를 가이드했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놓친 부분들 예를 들면은요 여기 보면 자 타겟 사용자를 정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 시각화와 리포팅 요구사항을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보니까 여기 로그 포맷과 파싱하는 규칙도 필요하겠구나 또 하나 지원할 웹서버 로고 종류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하게 되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관점과 다른 것들을 체크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구체화해 갈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기능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접근 제어라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PI 설계가 필요하구나. API 문서화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당연히 API 서버도 구현된다는 거 알게 있고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테스트 데이터 준비가 필요하구나. 테스트 유형별로 단위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만들고 사양도 즉 요구 정의도 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쭉 읽어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을 여기 적혀 있고요. 자,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알았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정리될 것도 알았으니까 첫 번째로 서비스 기획 단계로 한번 가보자. 서비스를 기획하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서비스 개발과 개발 관련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지금 제가 요 밑에 적어놓은 내용도 몇 개 있거든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AI와 대화하면서 협력하면서 얻어온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제 나름대로 구체화한 겁니다. 자, 아래 내용과 관련해서 서비스 및 개발 관련 타당성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토타입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 개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가이드해준 대로 타겟 사용자는 서버 관리자나 보안 담당자를 생각해 봤고요. 핵심 기능은 로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비스 관리나 보안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해서 웹 서비스로 표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서비스 동작도 모니터링 하고 싶고 지원할 웹 서버는 아파치이며 자,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프로토타이핑 기능에 대한 검증 이런 게 의미가 있을지를 보려고 하니까 웹페이지에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나 사용자가 업로드하겠다는 겁니다. 분석할 내용은 혹시 웹서버 로그를 보니까 잘못된 요청이 있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잘못된 페이지 요청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또 하나 많은 웹브라우저들이 접속할 텐데 그 IP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다라는 거죠. 시각화 방법은 그냥 HTML의 테이블로 보여줄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요. RESTful한 API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이 기능이 필요한 다른 제품들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위한 전반적인 문서도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API를 테스트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과 테스트하는 기법 테스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애자일 방식으로 중요한 것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좀 해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주고 나서 이 내용들을 한번 AI 인공지능과 리뷰를 하고 보완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크다운 문서 파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봐주셔요. 현재 제가 작성한 내용에 긍정적인 게 있는데 명확한 타겟 사용자가 있다. 점지적 개선 계획을 다루고 있다. API를 통한 확장성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도전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 혹시 수동 업로드 방식의 제한성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식의 도전 요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 보안 사항이라고 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 그렇죠. 로고 포맷도 정의하고 알아야겠네요. 필수 필드 목록도 작성해야겠네요. 로고 파일은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중에 어떤 것을 필수 정보를 보겠냐? 그런 거 필요하겠죠? 업로드할 때 제약사항은 무엇인지도 볼 거고요. 데이터 분석 어떻게 될지도 볼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쭉 담아왔습니다. 그다음에 API 설계 부분도 가만히 보니까 API 엔드포인트를 구성한다고 했고 로그 업로드 API 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테스트 전략 등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가이드를 줬습니다. 역시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또는 제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프로토타이핑, 초기 제품의 적절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그 기획을 하고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클라우드는 이 AI 서비스는 본인이 이렇게 쭉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능과 시나리오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끝났고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인 제가 이제 구체적인 기능과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또다시 AI와 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과 기능 또 시나리오를 정의하게 되면 요구사항 정의가 돼서 이후의 개발 과정에 지침이 되고 가이드가 되게 되죠. 따라서 기능 및 시나리오 정의는 문서로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AI와 협업해서 상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 놓은 시나리오와 기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갈 건데 그 결과를 여기 보시면 이후 개발을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시나리오 정의 문서로 하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는 이 내용들을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AI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먼저 기능 및 시나리오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아파치 앱 서버의 액세스 로그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한다. 그쵸? 앞에서 했던 얘기죠. 당연히 웹은 이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내용을 추출하고 DB에 저장해야겠죠? 그 내용을 저는 클라이언트 IP, 요청 URL, 응답 결과 코드, 요청한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DB에 저장이 되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외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요청한 URL 목록 10개. 오류 코드 중 404, 즉 그런 거 없는데 요청한 그런 URL이 있다고 하면 그 목록 10개와 이를 요청한 클라이언트 IP, 가장 많이 접속한 클라이언트 IP 10개와 접속 횟수, 그쵸?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서버를 구현하겠다. 즉 HTML을 만들겠다 그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개발자는 다음 내용을 REST API로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응답은 JSON이다. 참고로 JSON은요. 키와 밸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웹과 웹 또는 기기와 기기, 웹과 기기, 서비스 간에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응답은 어떻게 하느냐? 기능이 무엇이냐? 가장 많이 요청한 URL 목록인데 최소 1개부터 최대 10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접속한 클라이언트 IP 10개 목록과 접속 횟수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웹 HTML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요청해 쓸 수 있다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사항이 있는데 로그인은 지금 고려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웹에 표시하는 방법은 URL 요청당 하나의 HTML로 하겠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는 빠르게 구현해서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요청 방식은 get 방식을 따르겠다. 역시 이 부분도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기본으로 이해가 좀 되어야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상적으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요청할 때 보통 사용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 get 방식을 이용해서 요청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URL에 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그 AI 파트너, 이제부터 파트너라고 하기도 하고 어시스턴트라고 하기도 하고 협력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AI 이렇게 협업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파치 웹서버 로그 분석 서비스의 기능 명세서다라고 하면서 개요
목적 적어주고요. 사용자 그러면 어떻다? 기능 요구사항의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서 F01 해가지고 사용자가 아파치 웹 로그 파일을 웹서버에 로그인합니다. 업로드합니다. 부터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상위 요청 URL 조회, 404 에러 URL 조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량 접수 IP 조회 이런 식으로 쭉 나왔죠. REST API 나오고요. 제이슨 얘기 나오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흔히 말하는 API 명세서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아이디가 있고요. 호출 URL,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메소드는 뭐고 파라미터는 뭐다. 응답 형식은 제이슨을 따르는데 이렇게 되어 이러한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 쭉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정의임과 함께 그 안에 API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API 명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구체적인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파일로 저장해서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집어넣고 바로 참조하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획, 그다음에 기능 정의가 됐으니까 구체적인 개발을 해야겠죠? 따라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발 인프라를 결정했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제 저는 노트북에서 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윈도우 11 운영체제에 파이썬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다음에 개발 파트너로 GitHub 코파일럿을 쓰겠다고 했고요. 데이터베이스 DBMS는 SQLite로 쓰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또한 관리가 되어지고 문서로 만들어서 계속 보존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MD 파일로 만들어줘라.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진행하면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체크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박스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러한 문서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것에 있어서 혹시 놓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사양들,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SSD 용량이라든지 CPU 사양 이런 가지 포함을 해서 쭉 체크 포인트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있죠. 중요한 라이브러리도 필요하면 설치하라고 가이드해주고 있죠. 역시 쭉 읽어본 다음에 일단은 어느 정도로 진행해야 될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죠. 맞습니다. 이거 여기서 제시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방식? 애자일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런 우리의 의도를 AI 모델한테 얘기해 주기 싶어서 또 이런 타이핑을 줬습니다. 빠르게 시작하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설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구현하는 내용도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구현해서 적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결과를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출력해 줬는데요. 좀 아쉽게도 저는 이 설정 가이드도 재작성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서 뭐 굳이 또다시 작성해 달라고 물어보진 않고 이것을 편집해서 써야겠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개발하기 전에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 아파치 웹서버의 액세스 로그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그걸 알아야 분석을 하거나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술 검토와 정보, 자료 수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AI한테 물어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아파치 웹의 액세스 로그의 주요 특징을 검토하려고 한다. 아파치 웹서버 로그의 구조와 각 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표준 로그 형식은 어떻게 되고 예시는 어떻게 되며 항목들은 이렇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 설정을 봤더니 클라이언트 IP, 그 다음에
그쵸. 요청 내용들 URL 여기 있는 거 봤고, 그다음에 응답 코드도 있다는 거, 상태 코드가 있다는 것도 봤고, 또 날짜도 있네요. 시간, 요청 시간도 있네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은 이미 있구나. 이것을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 코드에 대한 내용들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또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고, 더 나가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전 그 대화에서 우리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동작해야 할지 기능 정의도 했고, 필요한 인프라도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치 웹서버 로그 파일이 어떻게 생긴지도 검토하고 기술 검토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라이브로 코딩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상황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 독스 폴더 안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미리 저장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피처 시나리오 스펙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정해 놓은 기능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개발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넣어놨고요. 기본 문서들도 다 추가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파일럿 당연히 활성해 놨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능 명세에 따라서 한번 쭉 같이 개발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GPT, 즉 AI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파일 하셔서 웹.py 해서 서비스 코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py, 웹 서비스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웹.py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죠?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자, 컨트롤 I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컨트롤 I 눌러서, 자, 우리는 파이썬의 플라스크라는 걸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웹서버에 기본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기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쭉 기본 코드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코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붙여가 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accept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 이게 플라스크라는 코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신 분들면은 딱 눈에 보시면 제대로 된 코드라고 아실 수 있는데, 혹시 그 코드가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우스로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줘. 코파일럿에다가 explain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설명해줘. 그렇게 되면 이 코드의 구성 요소를 쭉 설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쵸. 설명 이렇게 해줍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영어로 기본이 돼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러면 한글로 설명하고 이후로는 한국어로 채팅한다, 대화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국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지요.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AI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 나온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요 코드 m 루트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코파일럿한테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한글로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영어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라우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채팅창은 닫겠습니다. 다시 닫아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 우리 어떤 것부터 개발해 보면 좋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피처 시나리오 문서 중에서 여기 이렇게 볼게요. 참고로
왼쪽에 있는 것은 실제 마크다운 파일이라는 파일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프리뷰 내용을 보도록 해볼게요. 마크다운 내용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걸 해볼까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먼저 해보면 좋을까요? 사용자가 로그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기능부터 한번 해볼까요? 억세스 로그 파일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로그 파일이 없잖아요. 그쵸? 로그 파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로그 파일을 한번,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확인하기 위한 로그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로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파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제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뉴 파일 한 다음에 아파치 억세스 로그였죠? 억세스.로그라고 했습니다. 억세스.로그 이렇게 로그 파일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뭘 해야 되는 거죠? 아파치 웹서버 로그 파일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로그 파일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볼까요?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파일, 그쵸? 여기, 이전에 했던 게 남아있네요. 요거 지워버리고. 자, 지금 저는 억세스 로그 파일이라는 이 에디터를 가지고만 진행하려고 하는, 억세스.로그 파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파치 억세스.로그의 형식에 맞추어서 로그 정보를, 로그를 몇 개 할까요? 20개 할까요? 20개를 기록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록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기록해줘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제너레이팅 에디트 나오죠? 그러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20개의 로그 파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준해서 쭉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 중인 데이터, 로그 파일을 가져다 쓸 수도 있지만요. 자,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억셉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마음에 든다 해서 억셉트 했습니다. 자, 만들었죠?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업로드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정의해 볼 텐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다시 독수로 가서 피처 시나리오 스펙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보도록 해보니까, 여기에 사용자가, 그쵸? 아파치 억세스 로그 파일을 웹서버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저장 데이터는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혹시 2.1의 로그 파일 업로드죠? 혹시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자, 이거 이렇게 종료해 놓고요. 프리뷰까지도 한번 종료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타이핑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add 파일 해가지고요. 우리 스펙 문서 있잖아요. 스펙 문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피처 시나리오 스펙 문서 있잖아요. 그쵸? 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놓고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자, 잠시만요. 자, 샵 01에 피처 시나리오 스펙 MD 파일 있죠? 의, 기능, 명세 중 어떤 거? 요거 2.1 로그 파일 업로드 있죠? 를 구현, 이를 코드로 구현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들 그냥 시나리오 명세를 어차피 우리가 합의에 첨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발해 다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하면 이제 다시 코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쭉 한번 코드가 스캐닝 되고 생성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생성이 쭉 됐습니다. 예, 쭉 생성이 됐습니다. 자, 생성이 쭉 됐고요. 자, 대략 내용을 보니까 플라스크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서버로 업로드하는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간에 보니까 업로드 폴더라는 것에 이 업로드 있죠, 그쵸? 예, 업로드라는 그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요.
업로드라는 폴더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 폴더가 없으면 만든다라는 것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는 거니까 initdb 해가지고요. SQLite 3에 테이블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테이블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준비까지도 진행하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루트죠. 그쵸? 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그 뭐라 그럴까? 헬로 플라스티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보내주는 게 있었지만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기존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홈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 빨간 거,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제거가 되고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HTML로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빨간 거는 제거가 되고 초록색은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업로드라는 URL이 됐는데 맞죠? 업로드라는 URL이 있는데 그쵸? 업로드라는 URL은 여기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고 얘는 API가 아니니까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포스트를 써야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업로드 파일이라는 함수가 지정이 돼서 파일이 잘 업로드되는 코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액세스 로그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 거니까 파스 로그 파일이라는 함수도 얘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IP, URL, 응답 코드, 그 다음에 요청 시간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인으로 들어가서 실행할 때 DB 만들고 서버를 동작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리뷰를 했잖아요. 플라스크를 아시고 파이썬으로 웹을 개발하는 걸 아신다 그러면은 쭉 한 줄씩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GPT 등에 물어봐서 또는 코파일럿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봐서 코드 구조를 설명해 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지금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얼추 내용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억셉트 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업로드하는 구현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업로드라는 파일이 업로드되면 이 업로드라는 폴더에 저장된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from 플라스크라고 해서 이 플라스크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이 플라스크는 외부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물어보지 않을게요.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못 찾아서 문제가 됩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이렇게 캡처해서 물어보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PIP로 설치해라. 이렇게 가이드가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아까 그 초기에 세팅하는 문서를 보고 몇 가지는 미리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볼게요.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고요. 터미널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썬 한 다음에 한칸 띄고 그쵸? 웹.파이죠? 웹.파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5000번 포트로 접속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크로 동작하게 되면 기본 포트가 5000번인가 봐요. 이 부분은 이후에 필요하면 우리가 또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일단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했는데 우리 기대로 웹페이지 업로드하는 게 표시되는 것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헬로 플라스티크 처음 코드가 동작해서 헬로 플라스티크가 출력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점이 까맣게 찍혀 있죠? 예, 수정된 후에 저장을 안 한 겁니다. 저장을 안 하고 실행됐으니까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자, 이거 저장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장할 건데 요 밑에 있는 요 창 있죠? 이 창의 변화를 살펴봐 주세요. 컨트롤 S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더니 다시 실행되고 있죠. 그쵸? 다시 실행되면서 저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DB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고 폴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왜죠? 예, 소스 코드가 어떻게 수정된 거냐면 DB 파일도 create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업로드 폴더도 없으면 만드는 거로 나왔잖아요. 동작을 제대로 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디버그 모드라는 것으로 활성화돼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시 이 부분도 추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점은
AI와 협력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냐, 개발하냐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웹으로 돌아와서 리프레시를 하면 업로드가 나오네요. 자, 파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창까지 띄워놨고요. 저는 지금 빠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억세스 로그 파일 우리가 테스트 파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선택하는 상황까지 전개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어떠한 폴더에서 시작하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폴더를 계층적으로 잡아놨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억세스 해서 로그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업로드하면 되겠네요. 자, 업로드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성공적으로 업로드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성공적으로 정말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업로드 폴더를 클릭하니까 억세스 로그가 잘 업로드가 되어 있네요. 자, 맞습니다. 업로드가 잘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잘 정리가 된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log.db라는 곳에도 파일이 아마 딱 파싱이 돼서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 있죠, DB. 그러니까 access.log라는 곳에서 중요한 속성 값들을 추출해서 DB에다가 저장된 상태일 거고 그게 log.db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개발하는 과정이니까 access.log 파일이 업로드 됐을 때 DB에 그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그 내용이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돼, 우리는 이 로직을 우리가 다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는 하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검증하는 코드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데 현재 구조를 유지하되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과정이죠. 개발 과정 디버그 모드라고 하거든요. 디버그 모드에서는 DB에 정보가 저장 DB에 정보를 저장한 후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쵸? 확인하는 테스트 코드도 추가해줘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왜? 잘 동작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DB에 입력하는 것만 있지 잘 입력했는 것을 확인하는 기능까지는 아직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도 쭉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창이 좀 좁아진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됐죠? 이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쵸? 테스트 DB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쵸? 그래서 테스트 DB라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대 들어가 있는 것이 화면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놔 버렸네요. 잘 들어가는지 봐달라는 거네요. 좋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억셉트 하고요. 자, 억셉트 하게 되면 소스 코드가 자, 저장까지 돼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실행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해보죠. 어떻게? 테스트 DB를 입력하면 DB에 잘 들어갔다면 그게 표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미 잘 들어간 상태라고 그러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가 아니라 테스트 DB에서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나왔네요. 그쵸? 잘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네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좀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지금 녹화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해봤을 때는요, 이렇게 웹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코드 내에서 테스트 코드가 돌아서 검증하는 코드로 구현을 해두는데 지금은 웹으로 확인하는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또 나중에 API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진행해 가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저장이 잘 되는구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코드를 구현해 봐야겠죠? 그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기로 해요. 우리 피처에서. 자, 피처 중에서 뭐가 있었나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자, 로고 파일 업로드하는 거 됐고, 상위 요청 URL 조회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기능에 2.2.1의 상위 요청 URL 조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프리뷰를 보지 않아도 얼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놓고요. 자,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피처 시나리오 문서에서의 기능 중 이거 있죠? 2.2.1 상위 요청 URL 조회 기능을 구현해 줘. 해보겠습니다. 그쵸? 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능을 코드로 추가해 줘. 됐죠? 예. 또 얘가 오해할까봐 있는 대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또다시, 그쵸? 또다시 쭉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쭉 프로세싱을 하면서 우리가 요청한 기능들을 추가해 넣겠지요. 자, 쭉 기존에 변경되지 않은 내용들은 쭉 진행하고 변경할 요소가 있다 그러면 추가가 되겠지요.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해서 탑 URLs라는 URL을 가지고 그 내용을 HTML로 표시되고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들 한번 쫙 보니까 탑 URL이라는 탑 대시 URL이라는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HTML 형식으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잘 표시가 되도록 구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내용 일단 억셉트해서 받아들이고요. 자, 당연히 저장이 자동으로 되면서 이 부분 됐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저장됨과 동시에 다시 서비스는 재구동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URLs죠?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탑 URLs 복사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같이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DB가 아니라 이렇게 됐죠? 자, 보시면 탑 URLs로 접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탑 URLs 맞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탑 10개 리퀘스트 URLs, 인덱스 HTML이 14번, 그 다음에 서비스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로그 데이터를 테스트로 넣은 상황에서는요, 인덱스 HTML이 14번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개 정도씩 포함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응답이 왔네요. 또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예쁘게 꾸미가는 것들은 이후에 차차 진행해 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현한 내용들이 이렇게 AI와 협업을 통해서 그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구현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본 겁니다. 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된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내용들 있죠. 다른 피처들도 충분히 다 구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맞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다 구현하는 것은 비슷한 것의 반복이니까 우리 의도에 따라서 한번 API만 한번 따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REST API 기능 2.3.1 상위 요청 URL 조회 API를 구현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단순한 HTML이 아니라 파라메타까지 전달을 해서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현해 보기로 결심을 하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처 시나리오 문서 이 안에 그쵸? 기능 중 요거 상위 요청 URL 조회 API를 코드로 구현하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프로세싱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쵸? 진행이 될 거고요. 자, API, 슬래시 API 슬래시 탑 URLs라는 것을 놓고 겟방식으로 요청한다 해서 겟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달한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파라미터가 없으면 10개까지 하는 것, 디폴트가 10개로 해서 쭉 구현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당연히 제이선으로 나와야겠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cept 하고요. 자, 여기까지 accept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요. 당연히 테스트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 URL 이렇게 하고요. 이걸 테스트 해볼 텐데,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사실 저는 알고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바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갯방식으로 요청을 할 때는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슬래시 카운트는 5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즉 파라메터를 전달할 때는요 물음표 한 다음에 카운트는 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자동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진행하는 가운데 이 정도는 그냥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겟방식으로 파라메터를 전달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시한 API 그대로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5개가 요청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맞죠? 자 이 내용을요 사실은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요 윈도우 R 한 다음에 CMD 창을 누르시고 CMD 창이죠. 자 여기다가 C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CURL 커가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수행해주는 명령어예요. 이 뒤에다가 URL 입력하면 그 내용 그대로 날라옵니다. 이렇게. 자, 카운터가 1이라고 그러면 하나만 요청이 되겠죠? 카운터가 만약에 2라고 그러면 2개가 오고요. 잘 동작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PI까지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 명세 있었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쭉 진행을 한다 그러면 기능 명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 구현해 가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지요? 맞습니다. 혹시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전개하셔서 더 진행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지금 했던 것에 그냥 반복인 거니까 우리 흐름상 요구사항 정의서 문서를 놓고 실제 AI와 협력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그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중요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코딩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은 한번 이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연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얼추 이제 기본 기능이 어느 정도 구현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 우리가 쭉 만든 내용들이 있으니까 비록 AI를 통해서 생성해낸 코드지만 이 코드에 혹시 품질적인 문제는 없을까? 또 하나 품질적인 문제는 없을까? 그 다음에 보안적인 문제는 없을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파이 소스 코드를 리뷰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자, 대략 보니까 에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나오고 보안적인 부분들 고려하라고 하고 코드를 좀 구조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로그도 남겨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좀 줘서 유연하게 서비스가 동작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지금 가이드를 갖고 여기에 준해서 소스 코드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에러를 처리하고, 보안을 고려하고, 코드를 구조적으로 하고, 로그 남기는 거, 서버의 동작 사항을 로그 남기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초록색 버튼은 추가되는 부분, 빨간색 버튼은 삭제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트라이 익셉션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오류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도 서버 안에서 좀 예외 사항들을 처리해라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리뷰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디스카드에서 그냥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코드 품질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웹.점 파이 코드를 개발 보안, 그쵸? 그러니까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큐어 코딩 관점에서 리뷰하고 개선점을 제시해줘라고 해볼게요. 단, 설명은 한국어로 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입력 검증.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 이름들, 이런 거 검증하고, 인젝션 방지하고, 에러 처리하고, 로그하고, 환기본사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개선 포인트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네요. 아무래도 보안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품질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쭉 개선을 해주고 있네요. 쭉 진행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선해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죠. 쭉 보고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 정도로 하고요. 또 이 부분은 다시 디스카드로 취소해 놓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굳이 거기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모호하니까 이처럼 작성한 코드를 리뷰하고 분석하고 또 하나 어떻게? 그쵸. 경우에 따라서는 리팩토링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이거 웹서버가 기본 80번 포트로 동작하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정되나 볼게요. 동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니까 뒤에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포트를 80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이렇게 수정되면 된다는 걸 확인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비스가 지금 PC에 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 코드가 됐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는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서비스는 지금 잘 동작하고 있고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게 확인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현한 웹서버를 대상으로 어떻게 품질을 확인할지, 즉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진행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AI와 협업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 구현한 서버를 테스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자라고 했습니다. 아파치 웹서버 로그 분석 서비스의 기능 명세서를 중심으로 이미 컨텍스트 안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기능 명세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의 테스트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줬는데요.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능 테스트 대상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외 항목 역시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샘플 파일을 구성한 다음에 즉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도 10개 미만 또 대용량 그 파일 있죠.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가 10개, 20개도 있지만 1000개, 10,000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준비해서 테스트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단위 테스트, 데이터 처리 테스트, 통합 테스트, 웹페이지 테스트, 엔드포인트, 즉 API가 잘 동작하는 테스트하는 것들 쭉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테스트의 전문가이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이거나 협업을 하는 구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스트의 기법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테스트해야겠구나라는 감이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협업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다듬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한 스텝 더 나가봤습니다.
이제 단순한 테스트 전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기능 테스트 대상에서 여기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테스트 전략에 나왔잖아요. 요거 기능 테스트 대상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것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하되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이랑 협업도 하고 이 문서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이블 표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 테이블의 항목은요. 테스트 아이디, 사전 조건,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나 코드, 기대 결과, 실제 결과, 즉 테스트 케이스가 담고 있는 일반적인 항목을 그대로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업로드를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요. 사전 조건은 서버가 실행된 상황이어야 되고요. 테스트 내용은 이렇다라고 놓인 겁니다. 기대 결과가 나오고 실행 결과 성공이냐 실패이냐는 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되죠. 상위 요청 URL 조회, 그쵸? 사전 조건은 로그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 할 게 있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기본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또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 스텝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건 무엇이죠? 테스트 기능과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양에 있는 내용들을 잘 동작하는지 보는데 한 스텝 더 나가서 우리 서버 자체가 항상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항상 10분에 한 번씩 우리가 웹서버가 잘 동작하는가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10분에 한 번씩 점검하는 방법을 제시해 다오. 그리고 이것을 윈도우 배치 파일, 리눅스 쉘 스크립트,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서 내가 늘상 구동해 놓고 우리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다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드디어 운영과 모니터링까지도 한번 같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윈도우 배치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윈도우에선 이렇게 배치 파일 만들면 되고요. 리눅스의 쉘 스크립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코드를 만들어줘서 실행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놓으면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점검을 해서 중요한 API가 동작하는지까지도 확인하겠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로그를 기록하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혹시 더 나간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다오.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다오. 이렇게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검증하고 운영 시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 코드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서 프로토타이핑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AI와 협력해서 그쵸? 협동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행한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해 놓고 그 위에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한번 AI와 협력해서 개발하는 과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물론 클로우드를 이용해서 같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협업을 함으로써 전체 개발 프로세스의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같이 진행해 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AI와 협력해서 서비스 기획해서 기능 정의하고 문서로 만드는 것을 당연히 해봤고요. 그 문서를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검토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아이디 안에서 코파일럿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능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고 구체적인 테스트 케이스도 만들어 봤고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 테스트 코드까지 다 만들어 봤죠. 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를 리뷰하고 어떻게 개선할지도 한번 질의응답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일상적인 또 중요한 과정을 AI와 협력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AI가 없어도 띄엄띄엄 시간을 갖고 개발해 갈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코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 AI와 협업함으로써 AI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훨씬 생산성을 높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또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그게 문서 작업이 되던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되던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던 그쵸 시간이 걸리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AI와 협력해서 개발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그래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AI 도구의 특징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이제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한 도구, AI 도구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실수를 방지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I가 통합되어 있는 개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실수를 방지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